지금 뭐 정책 다 말씀해 주셨네요. 이제 끝나요? 생방송이라는 실감있게 하는 겁니다. 그죠? 진행자가 오늘 이 행사의 취지나 진행 방법이나 또 초청하신 분 소개나 다양하게 해서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제가 호칭이 좀 그런데요. 아까 우리 이제 곽현아 씨도 보니까 호칭을 뭘로 불러야 될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호칭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노무현재단 이사장, 민주당의 상임고문, 이제는 국회의원, 후보자 여러 가지 직함이 많네요. 그 중에서 어떤 직함으로 하면 가장 본인도 좋고 또 적절할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 쪽에 저하고 이제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분들은 지금도 저를 그냥 뭐 변호사, 그렇습니다. 뭐 문변 뭐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 이제 참여정부를 함께 했다거나 또 이제 그 노무현 재단 함께 한 분들은 지금도 이제 실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사장, 그렇겠네요. 예, 좋으실 대로 뭐. 예.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뭐가 좋겠습니까? 이분 호칭을. 저도 그냥 이분이라고 하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뭐가 좋겠습니까? 예? 문의원님이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게 어찌 보면은 국가에서 공식직 문의원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은 8시 55분까지 우리가 대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그 중에서 전반부는 지정된 질문 9개 중에서 7개만 소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계신 분들 아무에게나 자유로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서 짧게 한 1분, 2분 정도로 말문을 여는 의미에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얼마 정도요? 한 1, 2분 정도. 부족하십니까? 더 드릴까요? 아닙니다. 예. 쓰실 만큼 쓰십시오. 예. 어쨌든 다 안녕하십니까? 뭐 늘 고맙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하고 벌써 이제 한 달 가량 그렇게 이제 지나갔네요. 평소에 저를 늘 뭐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이야기도 많이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좀 늦었죠, 오늘 자리가. 뭐 죄송합니다. 어쨌든 평소부터 늘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자리 조금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서 여기저기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지만, 사실 또 이제 제가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은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또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들, 그게 이제 제가 또 소화해서 또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우선은 이제 또 제 자신이 많이 이제 발전하고 또 성장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13년부터 이끌어 나가야 될 정부의 어떤 비전 이런 것을 더 이렇게 좋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짤막한 인사 말씀 들었고요. 우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지정 질문 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폴리피리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셨죠? 네. 마이크 주시고요. 예. 일단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첫 질문을 하게 돼서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요, 역대 당선 대통령 후보에게는 적어도 한 단어로 잡히는 이미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의원님께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사실은 지금 문 후보님 이미지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잡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많은 분들이 제 외모를 이제 보고는 이제 좀 신사 같아, 그렇게 이제 이미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주 고마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저를 좀 이제 아는 분들은 저를 아주 이제 좀 원칙주의자고, 또 원칙주의자인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고지식하다, 융통성도 좀 없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저는 그것도 이렇게 좋은 이미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보면 늘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생각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하고 연관시켜서 이제 제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도 저는 아주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노무현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친노라는 이미지, 또 노무현 대통령의 그림자라는 이미지, 이런 게 너무 이제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런 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생각해 주시는 그런 많은 이미지들이 오히려 고맙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친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왜 근데 친노가 요즘 가끔 그렇게 또 그렇지 않게도 인식되죠? 왜 그럴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친노, 비노 그런 이제 프레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노무현을 뛰어넘어야 한다, 또 탈노무현 이런 거에 대한 주문도 보면 그 배경 속에는 뭔가 참여정부, 또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인식들, 참여정부 기간 내내 대한민국의 주로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비전 갖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또 참여정부로부터 지금 10년 세월이 흘렀거든요. 참여정부가 설사 성공한 정부라고 해도 10년 전의 비전이니까 지금은 당연히 다른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참여정부가 많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부족했거나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 때문에 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좌절도 우리가 맛봤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만약에 다시 살아오셔서 정치하신다면 그때하고는 또 다른 비전으로 임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 생전에 퇴임 이후에 성공과 좌절 그런 것들 보면 참여정부 때 좀 더 잘했어야 됐다라는 회한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맞아면 참여정부와 차별화하고 더 잘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자꾸 너무나 당연한 일을 저한테 자꾸 주문하느냐. 저는 이제 그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소외를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인 것은요, 흔히 요즘 친노 프레임 이런 얘기로 해서 바로 그와 같은 논쟁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질문을 덧붙인 것입니다.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오히려. 자, 두 번째인데요. 호련님이 약간 안 오셨다고 폰보고 왔었는데 오셨나 보죠? 어디 오셨어요? 오셨어요? 반가워요. 자, 두 번째 질문인데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로거 호련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 손석희 시선 집중을 듣는데 후보님께서 나오셔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인상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후보님께서는 그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혹은 앞으로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도 여쭈고 싶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이 많겠는데,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역사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될 것인지 하는 데 대한 정확한 어떤 통찰력, 그게 이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역사의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역사의식을 현실 정치 속에서 실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보다 지나치게 앞서가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이상주의에 이제 그칠 수가 있죠. 그럼 또 좌절할 수가 있죠. 또 이제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현실하고 영합해 버리게 되면 제대로 이렇게 또 진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현실도 현실보다 한두 걸음 정도씩 앞서가면서 진보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균형 감각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이 균형 감각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그 현실 속에 그 역사 의식과 함께하는 세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와 생각이 또 다른 많은 또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다양한 분들의 의견들을 함께 모아 나가면서 이해도 조정해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이 정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균형 감각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슷한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김성태님 오셨죠? 저는 마이크 드리세요. 예. 질문을 좀 압축해 주십시오. 여기는 마지막 줄에 있군요. 예, 김승태라고 합니다. 제 질문이 이렇게 선정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서거하시고 나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했던 참 눈앞에 이익을 버리시고 하는 행동들이 무척 존경했었습니다. 문재인 의원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대통령상이 필요한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전 질문과 매우 흡사해서 예. 이 시대의 대통령은 어떠한 대통령상이 되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역사의식이라는 면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그렇죠. 그 부분은 워낙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말하자면 제대로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어떤 진정성,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체적인 실현 방안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리더십이라는 면에서는 국민들과 함께 가는 어떤 정치, 국민들과 함께하는 대통령,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 정치를 보면 너무 국민들하고 동떨어진 정치인들끼리 하는 정치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제 국민들의 어떤 고통, 국민들의 이야기 여기에 귀도 기울여주지도 않고 함께 고민하지도 않고 국민들이 참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니 국민들의 고민이나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민과 동행하는 정치, 또 보통 사람들이 주인되는 그런 이제 정치, 보통 사람이 주인되는 정치 이렇게 표현들을 했는데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갖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의 따질 또는 이 시대의 대통령의 맞잖아요. 바꿔줘요 이거 좀. 마이크를 좀 바꿔주셔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되면 그거 주세요. 말이 자꾸 웃겨서 내가 실례잖아요. 그냥 합시다. 안 되겠다. 그걸로 가르쳐갖고 지금 우리가 받은 질문을 다 쓰면은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양해해 주시기라고요. 전 네 번째
줄라님 오셨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라이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대선 출마 선언 때 이후로 두 번째 가까이서 뵙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좀 헬스가신 듯해서 걱정이 되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의원님은 정치적 스킨십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고요. 여의도 정계와도 좀 거리가 좀 있었던 편이라서 그런 쪽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실제로 그 국회의원 선거 때도 체력적으로 그 힘이 들었는데 이제 충분히 휴식할 시간 없이 또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선은 또 이제 또 대통령이 되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뭐 또 결정하는 데는 조금 뜸도 많이 들이고 하지만 한 번 더 결심하고 나면 아주 열심히 하는 성격이거든요. 요즘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 힘이 드니까 좀 살도 빠지기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스킨십은 저는 정말 그게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덕목이나 또는 뭐 대통령 후보가 노력해야 될 방향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떤 정책적인 노력, 뭐 좀 정책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또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 더 많은 좀 대화 나누고 또 삶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뭐 정치적 스킨십이 전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게 이제 현실이니까요. 또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실제로 출마 선언 이후에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스킨십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시작이 늦었죠. 다른 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해왔고 저는 이제 결심해서 이제 출마 선언을 얼마 전에 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출마 선언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킨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부족했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마 출마 선언하고 난 이후에 뭐 스킨십을 하고 있는 양이나 속도를 보면 뭐 제가 뭐 결코 뒤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예, 뭐 일찍 일어나죠. 그냥 만나세요. 일찍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직 않고요. 뭐 지방에 가면 뭐 3시, 4시 그렇긴 그때부터 요즘 새벽 시장 뭐 새벽에 뭐 수산물공 판장, 판장 이런 데 가려고 그러면 일찍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뭐 그러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수면 시간이 많이 이제 부족하죠. 예. 이것도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요? 하루에 몇 분이나 만나세요? 보통 생각해 보시면. 예, 뭐 오늘 같으면 아침에 우리 이제 그 민주통합당 내에 민평연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김금태 선배님을 좋아하면서 그분의 정신의 가치들을 중심으로 모인 그 이제 분들하고 이제 간담회 겸 토론회 언론이 다 중계하는 가운데 뭐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마치고 난 이후에는 우리 국회에서 우리 이제 기독교계 인사들이 에큐메니칼 2013년의 어떤 국가 비전을 논의하는 그런 이제 또 그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참석해서 또 뭐 인사 말씀을 했고요. 그러고는 강원도 홍천 가가지고 기독교도 장로님들이 또 한 3,000여 명 모이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또 예, 그러고 이제 여기 지금 온 길이죠.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 뵙기도 하고 또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예, 다시 또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루토이님 아까 오셨던데 거기 계시는구나. 마이크 좀 드리세요. 예. 가지고 있어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자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는 손유한이라고 합니다. 앞뒤로 되게 좋은 질문이 많으니까 전 되게 가벼운 질문 하나만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의원님께서는 부산 사상에 출마하시기 전에
양산에서 이제 농사 지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때 키우던 또 고양이, 찡찡이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굉장히 트위터에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서울 생활하시면서 좀 보고 싶지 않으신지, 그리고 또 다른 반려동물도 키우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집에 그때 사진이 이제 나간 것은 찡찡이하고 사진만 나갔는데 또 뭉치라고 또 한 마리 또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가 이제 큰 개가 3마리 있었고요. 또 닭도 여러 마리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여기저기 나누어서 이제 맡겨 두었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동물들 이렇게 함께 하고 자연하고 함께하는 삶이 저는 굉장히 좋아서 저는 이제 정말 좀 자유인으로 그렇게 이제 살고 싶었는데 정반대의 어떤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됐네요. 아쉽지만 또 지금 제가 이제 목표로 삼은 것도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효리사랑님, 우리 효리사랑님은 축구 전문 블로그입니다. 예. 그런데 뭐 경제 문제를 질문 준비했네?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래. 저도 얼마 전에 그 대선 출마 현장에 있었는데요, 독립문에서 문재인 의원님과 악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문재인 의원님은 이제 얼마 전 독립문에서 대선 출마를 하셨던 그 다음날에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셨는데요. 그게 아마 최저임금과 관련된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제 민생 경제의 향상입니다. 99%를 위한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작년에는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키우는 또 다른 패러다임이 좀 필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 뭐 대폭 향상, 청년 창업 지원 확대, 뭐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사교육비 절감, 뭐 임대주택 확대, 의료비 지원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데요. 문재인 의원님은 대선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어떤 정책을 내세우실 것인지 혹은 어떤 계획을 꾸미시고 계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뭐 정책 다 말씀해 주셨네요. 예, 뭐 그거 뭐 다 그대로 막 열심히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건 너무 그렇고요. 아니 이제 그 가운데 이미 지금 벌써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너무 낮거든요. 그게 생계임금이 안 됩니다. 외국의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턱없이 낮고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이 조금 실질 생계임금이 되게끔 대폭 이제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2017년까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2분의 1 수준까지 인상하는, 단계적으로 매년 올리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최저임금 이 법 개정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해가지고 이미 국회에 제출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맞아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들이 200만 명이나 달한다는 거거든요. 최저임금법 위반이죠. 그게 현실적으로 막 자행되고 있는데도 버젓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해가지고 적어도 이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보면 너무 예외가 많아요. 무슨 예를 들면 이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뭐 다 안 줘도 되게끔 되어 있는데, 아니 뭐 이런 커피숍 이런데 에서 뭐 이렇게 서비스 하는데 무슨 수습기간 3개월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그 대학생 또 청년 알바생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최저임금을 다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종들을 전부 다 없애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 차근차근 실천해 가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제가 더 보태겠습니다. 2017년까지 정상임금의 2분의 1이라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림잡아서라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최저임금보다 대폭 인상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적어도 최저임금을 법정화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최저임금 결정을 내년이 이제 뭐 노동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모여서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익위원은 결국은 다 이제 정부 쪽에서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제 정부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게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참여정부 때는 해마다 이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7% 넘었거든요. 명목 인상률은 10% 가량 됐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실질 그 평균금 인상률이 1.4%, 참여정부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위원들이 막 다 대장한 가운데 사용자위원들하고 그 총리위원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사용자 편을 마구 들어주는 이런 식의 이제 결정 구조가 아니고 아예 이제 법정화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정도 해주시죠. 예, 좋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우리 저 멀리서 오신 아이엠피트님 질문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저보고 시간을 줄여주신다고 나중에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8번 노주님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계시죠? 예.